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당입니다. 오늘은 기대하고 보셔도 정말 좋을 영상 중 하나입니다. 대기업 관련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너무 잘 아시기에 별로 공부를 하지 않으신 코인이기도 할 거고요. 코인이분들 그리고 신규 투자자분들 진짜 이런 곳이랑 이런 관련이 있는 코인이야 하며 놀라실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지난 2019년도에 있었던 페이스북과 리브라 사건 기억하시나요? 페이스북이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를 발행해서 화폐를 통합시킨다는 말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과 같이 저커버거를 돌리는 밈도 많이 만들어졌었죠. 결국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 미국 청문회에도 끌려가고 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꿈을 다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요.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쯤 지구 반대편 한 나라의 기업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죠. 왜냐면 페이스북은 규제 당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했던 반면에 이 기업은 규제를 피해 다른 방법으로 크립토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은밀하게 말이죠. 여러분들 어딘지 궁금하신가요? 바로 대표적인 한국 코인 클레이튼입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의 자회사 중 한 곳인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2017년 ICO 당시에서는 규제를 피하고 합법적인 ICO를 하기 위해 그라운드X를 일본에 위치시킨 후 싱가포르에 지점을 내고 두나무, 비트렉스와의 협업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통해 겨우 ICO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클레이튼은 어렵게 상장된 만큼 매우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블록체인 생태계를 대비해 클레이튼은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즉 클레이튼은 한국 기업을 위한 이더리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실제로 클레이튼의 플랫폼 기술은 매우 훌륭한데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의 장점을 적절히 섞어놨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용해도 확장성, 속도 등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죠. 하지만 기술력보다도 클레이튼의 장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미 클레이튼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그것을 뒷받침해줄 커뮤니티나 플랫폼이 없다면 지지부진하게 시세를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겐 기술력보다도 좋은 게 뭐죠? 코인의 수익률이죠. 이 코인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줄 플랫폼을 클레이튼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플랫폼은 전 국민이 활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입니다. 지금도 카카오톡이 메신저의 기능을 넘어 쇼핑, 선물, 단체 알림, 카카오 대리, 택시 등 수많은 다양한 기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접목시킨 것은 여기에 현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귀찮고 복잡한 지갑의 기능을 쏙 하고 넣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의 메타마스크는 아주 좋은 지갑이지만 상대적으로 카카오톡에 비교했을 때 대중들의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반면 클레이튼의 클랩은 메신저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태계가 준비되면 더 편안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정말 내 손 안에 디지털 지갑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디앱들이 나오더라도 카카오톡 지갑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카카오가 지금 엄청난 것들을 준비한다는 것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클레이튼 기반의 게임, 일상 앱 등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그 앱을 대중화하는 순간 카카오와 클레이튼의 힘은 더욱더 발휘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태계 구축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기업들이 과연 카카오랑 함께 할까요? 클레이튼 생태계에 참여 중인 기업들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발전은 순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의 참여 기업들입니다. 거버넌스 기업들은 투표를 통해 클레이튼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버넌스 기업들에는 카카오, LG, 바이낸스, SK, 위메이드, 한화, 안랩, GS, 셀트리온, 신한은행, 해시드, 넷마블, 아모레퍼시픽 등 아주 큰 기업들이 다수 참여 중입니다. 즉, 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준비된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과 동시에 거기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이죠. 엄청나지 않나요? 우리 코리니분들, 그리고 신규 투자자분들, 50대, 60대, 70대, 형님, 누님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한 말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한국에 아파트 제일 잘 짓는 기업이 기가 막힌 아파트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층엔 각국의 내놓으라는 브랜드들이 입점을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스타벅스만 1층에 하나 들어와도 빌딩 값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수십 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대요. 자, 여러분들 입주하실 거야 안 하실 거예요? 나중에 집값 오르는 거 보고 나는 비싼 가격에 그때 가서 입주할래 라고 하실 건가요? 싼 가격 줄 때 입주하는 게 이득이겠죠?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사용도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보라코인은 메인넷을 클레이튼 네트워크 기반으로 옮기며 여러가지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크로노스라는 디파이 2.0이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자리 잡으며 점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클레이튼의 성장성이 너무 기대되시죠? 그리고 지금은 NFT 시장도 상당히 핫하잖아요. 이미 클레이튼은 그 시장도 생태계 구축에 들어갔고 완성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은 현재 업비트엔 없고 빗썸에 존재하는데요. 180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행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펀더멘탈이 완벽한 코인인 만큼 한 번 오르면 거침없이 올라가겠지만 이런 좋은 프로젝트 코인들 특징이 홀더분들을 짜증나게도 많이 합니다. 그 점 인지하시고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나는 좀 더 저점을 노려볼래 하시는 분들은 1600원대나 1500원대쯤 조정이 올 때 주워보셔도 좋겠고요. 돈복남이 분석해준 펀더멘탈을 듣고 보니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하고 떨어지면 더 죽지 뭐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진입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코인 소개에 앞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가시죠. 여러분, 일본 분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입니다. 상단위를 보시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등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의 보라코인, 플레이데, 파일코인, 위믹스, 페이코인 이런 코인들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상단에 총 13개 코인들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코인들 종목수가 적을까요? 진짜 투자하는데 재미없겠죠? 그 이유는 일본은 정부에서 코인 심사를 직접 실시하여 상장할 수 있는 적합한 코인을 선정하는 화이트 리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장될 수 있는 코인의 수 자체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본 마켓에 상장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코인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증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비밀코인 링크는 이 까다로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를 통과해 일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여기서 라인을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메신저 앱 라인인데요. 라인은 아시다시피 메신저 시장 초기 카카오톡의 강력한 경쟁사였으나 현재는 대한민국보다는 일본, 동남아, 남미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점유율 85%의 국민 메신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처럼 캐릭터를 이용한 이모티콘, 먹거리, 굿즈, 게임, 라인뱅크 등 여러 파생 상품을 만들어 많은 인기를 끌어들였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분들이 한국에 놀러 오셨을 때 꼭 들르는 관광 명소가 라인 프렌즈 매장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비교를 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카카오톡한테 밀려서 외국 친구들한테 가서 사업하나 보다 라고 정도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용자 수를 보면 라인은 약 1.7억 명의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의 약 5천만 명보다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두 회사 역시 최근 카카오톡에서는 클레이튼을, 라인에서는 링크를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초 클레이튼은 여러 기대감과 더불어 빗썸 상장 등의 호재를 통해 코인원 거래소 기준 100원에서 약 5천원까지 미친 펌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클레이튼이 급성장한 데에는 대기업 카카오의 이름값과 더불어 카카오의 생태계 확장 능력이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링크코인 역시 카카오톡만큼의 기대감과 확장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링크코인의 생태계입니다.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여러 내부 플랫폼 서비스들이 있으며 콘텐츠, 커머스, 소설, 게이밍 등의 링크 코인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기업 코인의 확장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잠시 이야기하고 갈게요. 잠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돈복남이니 돈복남 이름을 따서 내일부터 돈복남 상품권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돈패밀리 여러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멤버십이나 굿즈, 카페 등 돈복남의 우수한 커뮤니티에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이 돈복남 상품권을 당장 편의점에서 쓸 수가 있나요? 동네 마트는요, 아쉽게도 없겠죠. 물론 돈패밀리가 하는 마트, 편의점 그런 데는 사정사정하면 쓸 수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저희 돈복남 크리에이터 팀이 열심히 영업 다니면서 이 상품권이 쓰일 만한 곳을 찾고 제휴, 파트너십 맺고 계약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신세계 상품권은 어떤가요? 신세계 상품권은 현재 쇼핑, 외식, 호텔, 레저, 관광에까지 약 90여 개의 사용처가 존재합니다. 과연 신세계 측에서는 이렇게 신세계 상품권의 사용처를 늘리는데 힘들었을까요? 신세계 계열사인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에서만 시작해도 그 확장성이란 매우 쉬웠을 겁니다. 대기업들은 계열사, 제휴협력사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쉽게 말해 이더리움이 7년째 걸쳐 만든 생태계 파트너, 사용자, 인지도 등의 조건을 대기업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즉, 이 네이버에서 만든 링크코인은 IT 업계에서 국내를 넘어 일본, 아시아, 남미까지 넓은 이용자와 생태계를 확보하고 있기에 출발선상 자체가 다른 일명 금수저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인링크는 코인이기 때문에 상품권보다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물로 신세계 상품권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 상품권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서 사재기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이것을 10년, 20년 이상 간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상품권의 가치는 하락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신세계 코인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세계에서도 결제할 수 있고 신세계 직원들이 일을 잘하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코인을 저금하면 연이자도 15%씩 준답니다. 또 신세계 입주자들은 이 코인으로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는 신세계 상품권을 사고 싶나요? 아니면 신세계 코인을 사고 싶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코인을 더 선호하실 겁니다. 라인은 이미 라인 생태계에서 링크 코인을 확장 중에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활용하는 웹툰, 네이버 TV, 항공권, 쇼핑, 게임 등 전 분야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일본, 동남아, 남미 등 각지에서 세계적으로 실사용자 수가 많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훨씬 더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한 서비스를 시작하면 단순하게 한 국가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죠. 규모로 봐선 카카오톡보다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라인 링크의 미래가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CBDC 시스템입니다.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나라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입니다. 이 CBDC와 가장 비슷한 개념은 테더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암호화폐 시총을 보시면 시총 4위에 테더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화폐 달러와 1대1로 같은 가치를 지니면서 블록체인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닌 테더사에서 만든 코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 코인에 대한 유동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블록체인 발전에 발맞추어 달러면 달러, 원하면 원화, 엔하면 엔화, 코인 등을 만들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히 소액 결제용 CBDC 개발 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기술력 측면에서 부족함은 물론 상용화 추진에도 애를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인링크는 이러한 각국 기업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왔으며 2021년 CBDC 시스템에 적합한 라인 블록체인을 가시화하였고 이미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CBDC 구축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깐깐하기로 유명한 일본 정부의 코인 화이트 리스트에도 통과할 정도로 기술력과 확장성을 라인링크는 검증받았기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더욱 라인링크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라인을 기반으로 CBDC를 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활용처 확대에 먼저 라인 서비스를 적용할 것이고 그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게임과 NFT, DF 분야입니다. 현재 라인은 크립토 도저, 리그 오브 킹덤, 라이트 스토리, 도저버드 등의 게임이 라인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스트리밍 플랫폼 세타, 개인형 노래방 서비스 썸씽 역시 구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계로 KT, 플레이딥 등의 파트너 역시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대형 협업사로는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사가 있습니다. 이 스퀘어 에닉스사는 일본의 대표 국민 게임인 드래곤 퀘스트와 파이널 판타지의 제작사인데요. 한국에서는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 정도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퀘어 에닉스는 전통적 게임사 중에는 드물게 NFT 시장을 빠르게 이해하고 뛰어들었으며 최근 NFT 프로젝트를 라인링크와 협업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일본의 최대 게임 회사가 이미 라인링크와 협업하였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NFT 프로젝트 참여 역시 크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라인링크 코인은 향후 가격적으로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누구도 알 수도 없겠지만 클레이튼의 움직임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이 클레이튼은 상장 이후로 약 100원에서 5,000원 부근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며 2021년 김치코인 경성시대의 포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5,000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1,800원대에 횡보를 하며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라인링크는 국내에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1년 전 약 11,000원에 있었던 것에 비해 30배 이상 크게 성장한 후 5월의 대하락장 이후에도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최근엔 전고점까지 재도전하며 현재 약 33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클레이튼보다 라인이 20배 더 비싸니까 시총도 더 높고 더 유명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코인의 한 개의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발행량이 다르기 때문에 코인 한 개의 가격이 높더라도 발행량이 적거나 코인 한 개의 가격이 낮더라도 발행량이 높거나 이외에도 소각 시스템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코인이 비싸면 좋고 싸면 후진 프로젝트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차라리 코인 한 개의 가격보단 시총을 보세요. 네이버 라인 링크의 시총인데요. 현재 2조 원, 시총 순위 20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카오 클레이튼 코인의 시총은 4조 2천억 원, 시총 순위 52위입니다. 즉 아직까지 링크는 클레이튼에 비해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가자,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 여기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너무 비싼데
비밀 코인으로 다룬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샌드박스 10,000원 간다는 거 제가 예상해서 정확히 맞췄죠? 링크가 클레이튼에 비해 밀리는 게 없는데 클레이튼의 시총 4조 2천억 원까지는 링크도 성장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시총이 4조까지라면 대략 66만 원까지 오른다는 건데요. 100% 상승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불가능할까요? 규모로만 봐선 링크가 클레이튼보다 뒤떨어지는 건 없어 보이니 가능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링크의 주요 특징은 결제 파트너십, NFT, DApp 확장은 라인 링크 코인에 발표한 2021년 계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중요 목표 2, 4번이었고요. 라인 링크가 올해 첫 번째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들은 신규 거래 상장을 통한 링크의 유동성 확보인데요. 링크는 현재 빗썸의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이며 우리가 아는 대형 거래소엔 일절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빗썸 워너마켓에도 존재하지 않고요. 이 말은 대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빗썸 워너마켓으로 상장하여 유동성을 확보한 뒤 업비트, 바넨, 코베 순차적으로 상장하진 않을까요? 앞으로도 메이저 대형 거래소들의 상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이 높은 상태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돈봉남 크립토 분석팀 펀더멘탈 분석을 듣고 보니 이것도 싼 가격인 것 같구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팩트 체크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이 손댄 코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코인 또한 엄청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격 또한 매력적입니다. 와, 이거 보면서 진짜 대박이다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도 평소에 좋아하는 코인이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하면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니 정말 더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만 하고 이거 그냥 무료로 공개할지 멤버십으로 공개할지 정하겠습니다. 최근 비밀 코인이나 펀더멘탈 분석 코인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뉴스 기사나 차트만 분석해서 올린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펀더멘탈 분석해서 영상 하나 만들 때 그런 영상은 10개도 더 만들어요. 그럼에도 힘들게 계속 제작하는 이유는 코인의 펀더멘탈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몇몇 미꾸라지들이 이러다가 모든 코인 다 소개하게 한다라며 살짝 비아냥돼요. 그럼요. 저 멤버십으로 다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다른 분들은 그냥 아침 라이브나 저의 다른 컨텐츠 방송 시청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영상 만들어내면 그리고 그 코인이 정말 잘 올라주면 해체해체 하는 것도 귀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 반응 보고 또 이상한 친구들 몇몇 보이면 그냥 펀더멘탈 분석 영상은 전부 다 높은 멤버십 등급으로 영상 돌리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투자금이건 사람이건 영상이건 뭐든지요. 아시겠죠? 오늘도 감사합니다.